사유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함께하는 시민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으로 보는 교실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 강의에서는 한나라의 아렌트의 대표적인 저술 3권을 통해서 그녀가 평생 동안 어떻게 변화하면서 사유했고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사유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1부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개념과 아렌트의 정치 철학 개념에서 우리 교실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렌트의 대표적인 저술이었던 전체주의의 기원과 인간의 조건은 서로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는 먼저 전체주의라는 어떤 운동의 틀로서 대중을 이용을 했고 그러한 대중들 또는 모든 인간들을 인형화시켜서 굉장히 가치 없고 어떤 인류 최악의 가장 밑바닥의 역사를 전체주의라는 운동의 틀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전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주의의 필연적인 한계에는 이 인간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다음 저술 인간의 조건으로 넘어갔었죠. 인간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아렌트는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아렌트는 탄생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었죠. 아렌트가 이렇게 탄생성에 주목을 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철학자들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기존의 철학자들은 이 사멸성, 어떤 죽음에 관련된 것에 어떤 철학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집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당대 같이 활동했었던 아렌트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하이데거였는데요. 사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플라톤 철학이나 기독교 철학에서 근원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결국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되어 있죠. 결국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이러한 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야 되는 철학에는 어떤 목표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또는 그러한 형태의 철학을 추구한다라는 게 이런 사멸성의 원리에 담긴 철학들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렌트는 어떤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서 어떤 인간의 조건, 그 다음에 철학, 우리가 사유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찾았었는데요. 이런 산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학이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누군가를 나눴는데요. 아무도 아닌 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느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그 중에서 인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아렌트는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합니다. 아렌트가 바라본 인간은 세상에 같은 것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 역시 창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닌 자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지만은 누군가로서 인간은 굉장히 실존적이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자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아렌트가 이야기한 시작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가 생겨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시작은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기존의 세계에서 시작이 돼요. 이미 탄생부터 어떤 타인의 존재, 기존에 있었던 것이 내재되었다는 것을 아렌트는 반드시 기억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복수형 대명사인 man과 단수형 대명사인 man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의 인간상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복수의 인간 상황 사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곳과 동의어가 바로 이런 단수의 인간에서 밖으로 탈출하라는 거죠. 알사도맨인데 이 단수의 인간은 어떤 하나의 개인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중어하고 똑같은 의미죠. 아무리 수가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어떤 다원성, 의견의 다양성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의 인격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아렌트는 이런 비트윈맨을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뭐 또래 관계망이라던가 어떤 네트워크화된 그런 이론들을 아렌트는 이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아렌트는 다음에 조금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자꾸 복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본원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그물망 역시도 아렌트가 바라봤을 때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모든 어떤 활동을 세 가지 범주에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노동, 두 번째는 어떤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유한한 삶에서 자신에게 의미 부여하는 작업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렌트는 사적인 영역,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를 했었죠. 공적인 영역의 행위는 바로 어떤 이러한 노동이나 작업, 내 사적인 공간을 비롯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이런 공적인 영역에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타인이 존재해야 된다. 이 타인은 나와 평등하고 동시에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 그런 평등함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렌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의 이 탄생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 탄생성을 의미합니다. 정치라고 한 거는 제가 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올드보이에서 누구냐 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렇죠?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오데수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바로 그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였죠. 우리가 어떤 탄생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세계, 나와 동일하게 태어났던 다른 존재들은 내게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공언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라고 아렌트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교육관과 관련 지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발전하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들의 탄생은 물론 매일매일 일상이 이런 탄생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역시도 매일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사 개인의 삶을 살면서 기존의 것과 점점 변화되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분명하실 거예요. 교사로서 이런 탄생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